물타기다, 신종 물타기다, 이런 말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집계됐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 게다가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득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부정 못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최고의 53%.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받았던 득표율이 41.1%인데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고 밝힌 사람이 득표율보다 더 낮아졌어요. 40%. 자, 이쯤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적다. 이 말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앞서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합니다라는 말을 할 준비는 돼 있는데 말 못할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탈해 나가고 있다는 건데 내일 의총이잖아요. 박용진 의원님. 예. 지난 의총에 제가 취재하기론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먼저 결단을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분들이 몇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민주당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지난번 의총에서의 어떤 결이 조금 다른 의견과 또 단단하게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도 조국 장관 카드를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그대로 민심의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돌파형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직시하라. 예, 현실을 지금 직시하라. 상황은 그때 이후에 한 달 가까이가 지금 흐른 상황입니다. 한 달 가까이가 흘렀고 연일 우리 이 돌직구 쇼만 하더라도 그렇고 모든 언론이 연일 우리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연일 의혹 보도를 내놓고 있고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일 의총은 사실은 이제 정책 의총입니다. 예.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내일이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면 이른바 박용진 3법, 유치원 관련 3법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이제 표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걸 앞두고서 이제 당으로서는 이 법안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논의할 텐데 조국 장관 관련해서 논의는 예고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고 당 지지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여당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아마 비공개이겠지만 예.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전에 이제 한 대통령 취임하고 퇴임할 때까지 5년을 쭉 계속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우리나라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도는 시간이 갈수록 숙명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 그러나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 육감상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이게 너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빠졌던 무당층들이 다른 조사는 지금 한 40% 정도 무당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무당층이 특히 야당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충분히 야당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이상하다 정도를 갖고 있는 거 있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40에서 45% 지지층의 근간도 굉장히 와해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때 빨리 정리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간데 없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선을 앞둔 여당 지지도와 역전이 생기는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건 여당 내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는 대통령제로서는 제일 안 좋은 소위 영어 나오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진도 그렇고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향후를 위해서 더 낫다고 봅니다. 이 40%의 무당층들이 야당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주고 무언가 다른 정책, 다른 이슈로 간다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꼭 정부 여당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참에 꼭 좀 한번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자꾸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잖아요. 정기국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또 조국 이슈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이참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대통령한테도 국민들한테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여당에서도 사실은 오른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박용진 의원, 김혜영 의원, 금태섭 의원, 조홍천 의원 했다가 뭐 일부 지지자한테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계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결단을 못하냐? 도대체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무슨 사이길래 결단을 못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굉장히 과장된 가설을 하나 만들죠. 우선 첫째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셀프 검증했잖아요. 조국 장관 민정수석 있으면서 물론 한 달의 공백은 있었지만 셀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이 조국 장관이 주변의 의혹이나 문제가 이 정도, 이 지경까지 갔을 거라고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을 알고도 임명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황당한 가설. 자꾸 이렇게 가서 조국 장관을 옹호한다면 그럼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뭐 또 다른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 말고 다른 뒤에서 뭐 증권가나 여의도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황당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국 장관 뭐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들이 거기에 정권의 핵심 누군가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또 누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죠.